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겨울 날씨 확실히 겨울이에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요.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요즘 부부의 성을 합쳐서 새로운 성을 사용하는 양성 쓰기 운동이 활발하다면서요. 예. 근데 주로 여성 여성단체. 아들에 의해서 네. 이제 남편의 성과 자기의 성을 이렇게 복성으로 네. 이렇게 쓰죠. 뭐 우리 여성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효재 박사도 네. 이효재 이렇게 부르고 네네. 또 국회의원 하는 남윤인숙 네. 뭐 또 여성운동가 중에 이김현숙 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뭐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이 복성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힐러리 클린턴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저 보면 남편이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자기 원성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로던 클린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제 양성 쓰기 네네. 운동이라 그럴까 뭐 네.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의 네. 제도 속에 네.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네. 뭐 이렇게 자식들도 아버지의 부성만 따르는 게 아니라 네. 뭐 모성도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네. 부부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남윤 인순 같으면 자기 아버지는 남씨고 어머니는 윤씨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자기도 뭐 그 성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뭐라 그럴까 가족의 남편에 속해 있지 않은 주체적으로 자립적인 어떤 결혼한 여성을 뭐 만들어가자 하나 이런 운동이고요. 또 뭐 조금 전에 미국 말씀도 하셨지만 네. 서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네들은 대체로 남성의 아니 결혼하는 순간 저 보면 성을 버려야 된다. 자기 성을 패밀리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패밀리 네임들이 패밀리 네임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예를 들어 힐러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일단 클린턴과의 시집을 가면 클린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데 네. 조금씩 이제 뭐 여성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선택을 아이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요. 또 중국에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 자녀에게 네네. 남녀 아빠 엄마의 이름을 준 양성. 네. 그러니까 보통 중국은 성이 한자잖아요. 우리랑 그렇죠. 비슷하게. 네네. 근데 두자 성을 가진 게 2018년 성명 보고서에 전국 성명 보고서에 따르면 네. 110만 정도가 되고 그걸 한 30년 전하고 한 10배 정도 그런 얘기만. 근데 이제 남윤윤순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남윤윤순이라고 합니다만은 국회에는 죄송하게 남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그걸 아직 못 바꿨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가족 김박태순 우리 아버지는 김씨고 우리 어머니는 박씨라서 김박태순과 최이경 예. 만났어. 애를 낳았어. 응? 여자야 당신이 남자가. 근데 저쪽에 보니까 애를 낳으면은 애는 애도 좀 진보 좌파야. 그럼 어떻게 하나? 애 이름이 문재인 같이 제인이라 합시다. 그럼 얘는 아버지 성신 김박과 어머니 성신 최이를 따서 김박 최이 제인이 되나? 한 단계 더 내려가면 8자가 되나? 뭐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고 씨와 추 씨가 결혼하면 고추네. 고추. 고추. 자녀는 뭐 고추냐 뭐 그렇게 되냐. 또 뭐 성 씨하고 기차가 서로 이제 부부에서 합성하면 성기 씨가 되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럼 거기서 또 그 고추 씨하고 성기 씨하고 만난 고추 성기네. 이게 완전히 예전에 코미디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어떤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야, 이 삼천갑자 동방사. 아이고 참. 근데 그래서 그 얘기 전에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대요. 누군데요?
하나가 수염 기른 사람, 하나가 머리 기른 사람, 또 하나가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싫어한대요. 그러면 딱 저거네요. 저 김호준이네. 네. 김호준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복성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포함시키지 않을까. 지금 살아계시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떻든 2008년에 그 문제로 법원에 네. 복성 호적 등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회에 등록돼 있는 그 남윤순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윤순은 밖에서는 남윤순이라고 아무리 깝치고 다녀봐야 실제 호적과 국회 수첩에는 남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 양성 쓰기 운동 복합 진보 좌파들 얘기만 나오네. 기분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일 많은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뭐 족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이박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몇 퍼센트나 돼요? 김이박이 뭐 우리 뭐 하는 얘기로 남산에서 돌 던지면은 네. 김이박 삼시성 중에 한 사람이 맞을 거다 네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우리 많은데 전국적으로 하면은 네. 64%. 64 대략은 66 잡고 3분의 2가 김이박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김이박 최정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예. 10대 성씨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조윤 전임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 그거 다 합치면 한 90% 이상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성씨가 90%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네. 전통 성씨는 네. 280개. 280개.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네. 지금 이제 그 성씨가 네. 등록돼 있는 성씨 단 네. 한 명 귀화해서 네네. 자기가 이제 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창씨를 하는 거죠. 예, 로버트 하일 같은 분 뭐 얼마 전에 구속됐죠. 예,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자기가 창시를 했습니다. 했죠. 하씨로. 예, 하씨로 했는데 영도 부산 영도에 살아서 네. 영도 하씨. 하씨로 네. 창명을 했고 창씨. 공간을 네. 영도로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조선시대 때의 그 전통적인 우리 성씨 비율하고 예. 지금 우리 비율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기존 전통 성씨 280개 비율이나 네. 조선 후기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문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기 전에 그때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 노비는 성이 있다 없다? 성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기말지라든지 박역거세든지 네. 뭐 이렇게 우리 신화적인 네. 우리 조상들도 네. 성씨를 네. 갖고 있어서 네. 그 오래전부터 우리가 성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뭐 여길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자가 보편적으로 썼던 때는 훨씬 뒤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7세기께나 와야 네. 우리가 이제 그래도 평민들이 한자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죠. 한자의 이름을 쓰면서 성씨도 한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관은 어떻게 되는지 정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본관이요. 네. 본관은 별관 옆이 본관입니다. 그리고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본관 관향이라고 하죠. 관향 보통. 근데 그것도 네. 고려 시대 때 네.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 나니까 네. 지방 호족들을 네.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흡수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씨와 성씨를 줬습니다. 근데 그 호족들이니까 토호들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토호들이 사는 지방을 갖다가 본관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주 김씨다 그러면 네. 그 경주에 사는 토호들의 에게 김씨성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해졌죠. 그래, 그게 이제 고려 왕건이 예. 왕비가 28인가 됐지 않아요? 많았잖아요.
예, 토성 분정 정책이라고. 예, 그렇죠. 예, 토성 분정 정책이 역사는 조금 압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저 성씨가 서서히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에는 일종의 양반, 뭐 양반이라는 표현 안 썼겠죠. 지배계급, 귀족 최소한 백성들까지는 그나마도 성씨가 있었지만은 문제는 노비한테는 성씨가 없었다. 근데 성과 씨는 어떻게 달라요? 그건 중국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성이라는 거는 혈족적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씨라는 것은 그 사회적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뭐 토성 군정을 얘기할 때도 본관이라는 것은 지역, 계급나 지위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후천적인 것이고, 성씨 김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혈통에 관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강태공, 강태공은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공망도 있고 여상이라고도 하고 강상이라고 하고 이런데 뭐 강상과 여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상은 이름이 강이고 상이고 성이 강입니다. 또 여상도 성이 여고 이름이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상이라는 것은 그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 강이 원래 성이라는 게 우리 계집여변의 날생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이라는, 제가 예전에 어느 책 읽어보니까 성이라는 건 우리 모계 사회, 어머니 중심의 모계 사회가 그래서 모계 사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어머니 밑에 쭉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가부장적 사회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략하면서 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은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혈족 중심이고, 씨는 거기서 조금 더 보면 이제 분점되면서 사회적 관계로서 씨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상, 강족이라는 뜻 아니에요? 강족이라는 게 그 혈통이라는 게 강씨고, 여라는 것은 제후, 여나라의 제후, 그 뜻입니다. 여나라에서 제후라는 지위를 가졌다 하는 그 뜻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성과 씨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지죠. 그렇죠. 이젠 이제 성씨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가장 놀라웠던 게 공자 세가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자가 공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숙량을이야. 뭐 이상해. 뭐 그게 바로 성과 씨. 그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제갈량도 그렇습니다. 제갈량의 5대 할아버지는 갈씨죠. 그런데 그 5대 할아버지가 제나라에서 제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 혈통과 지역, 제후, 지역의 제후까지 합쳐서 제갈이라는 성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지금 참 여기 뒤에 족보 있습니다만은 다 뭐 자기 할아버지가 뭐 했다는데 다 뻥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다 뻥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세종대왕 때 원래 그 이제 계속 이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면서 종부법과 종무법이 계속 투전합니다. 그래서 세종 때 종무법을 써서 세종 때 종무법이죠. 그리고 그 태종은 비교적 그 원래 고려 시대는 일천특천이라 그래갖고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저 천민이면 무조건 자손은 저 종입니다. 근데 태종은 굉장히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방원. 그래서 종부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비가 종인 경우만 자식도 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얼마나 그 난삽했는지 모르지만 엄마만이 그 자식의 것임을 안다 그래갖고 종모법을 쓰고 세종 아닙니까? 세종이 종모법을 만들므로 종모법을 채택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야말로 노비 수를 갖다 엄청 늘려갖고요. 거의 선조가 임진왜란 날 무렵 되면 전체 인구 대략 그 당시에 350만 400만 인구의 절반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보면 지금 양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절반은 뻥입니다요. 근데 우리 그래서 족보에 관한 뭐 하는 얘기로 그 지금처럼 이제
엄청난 이래 뭐 이게 만들어진 그 족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도 네. 내 거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족보 이중성입니다만.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저 옛날 임진왜란 때 보면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선조가 도망가고 제일 먼저 불탄 곳이 장례원 아니에요. 공노비, 관노비의 관정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7년 동안에 당시 이 정부에서는 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면천을 해줍니다. 예. 네가 비록 저 노비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네가 싸워서 적의 수국을 베어오면은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설사 또 하나 있었어요. 네가 죽더라도 전사하더라도 네 자식만은 면천해주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애청자 여러분 절반은 죄송합니다만 임진왜란 이전의 조상님은 다 네, 그 후에 네. 그 노비들이 뭐 엄청 줄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사지요. 샀잖아요 족보를. 예, 족보를 사죠. 이러면서 이제 족보가 조금 만들어진 족보가 많. 그걸 갖다가 우리 세자는 뭐라는 줄 아시죠? 개족보라고. 이게 어떻든 예.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백성이라는 것도 100가지의 성, 많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성씨를 갖게 된 것은 1903년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민적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노비까지도 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1903년 그 정확히 9년 전인 1894년 가보년에 가보년에 이제 가보 개혁을 한다고 뭐 일본 놈들이 돼서 부추겼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노비 제도가 사라진 겁니다. 요즘 그렇죠. 족보 얘기하면서 갑자기 떨떠름하시죠? 떨떠름하실 겁니다 아마. 사실 떨떠름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일본은 성씨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요. 네. 사무라이 계급 이상만 네. 이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이 있었죠. 10% 정도만 네. 성이 있었습니다. 90%성 없었어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인 성이 280개고 네. 지금 뭐 귀화한 분들까지 모두 합쳐서 있는 성은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한자로 쓰는 것은 1,507개 정도 돼요. 전통이 한 280 네. 정도. 근데 중국은 네. 인구가 14억인데 5,500개 정도. 근데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 뭐 중국의 10분의 1뿐이 안 되는데 무려 29만 5,713개. 이게 재작년의 그 성명 사전에 이제 올라 있는 개수입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아, 그 사실 미국이나 영국도 상당히 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 아니야. 김이박 중에 하나니까. 근데 혼돈되죠. 혼돈되죠. 근데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때 다 모든 저 신민들은 성을 가져라 창시하라 그랬어요. 절대 바꾸지도 못한다. 네. 한번 정해주면 창시하라 그래갖고 성들을 막 만든 게 한 28만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 우리 그 몇 배? 280이니까 1000배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겠죠. 성씨만 불러도.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사또인데 네. 저 1.3%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기보다 성만 불러도 누군지 다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일본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메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이름을 지라고 이렇게 다 명령을 했는데 그 오해를 했어요. 그동안 뭐 옛날부터 전쟁도 많이 하고 뭐 이러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고 성을 지으면 세금을 떼간다고 오해했어요. 사실 그랬어요. 예. 사실 그 목적이었어요. 사실 그 목적이었다고. 그리고 군대 보내야 된다. 그 목적이었어요. 아니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징병제를 도입 안 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의 하나의 것이 자기들이 서양식 군대를 만들면서 남자 모두에게 장정에게 그 당시 징병제를 했습니다. 일본도 3년 의무복무 징병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창시를 하는 순간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네. 많은 사람 거의 한 30% 이상이 네. 이름을 지어놓고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800 몇 년이죠? 70 몇 년인데 그때 내려와가지고 네. 성명
그 필명제를 이제 명령으로 내리죠. 네. 모든 사람이 성과 이름을 가지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갖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름을 짓다 보니까 네. 이제 지역 이름, 지역 뭐 그러니까 꽃밭에 니네 집이 어디냐? 꽃밭에 있다 그러면 하나 꽃이라는 뜻으로 하나 그리고 뭐 이거 뭐 니네 집의 특징이 뭐야? 그럼 무슨 나무 있어? 키, 하, 뭐 이래갖고 나무 아래 산다. 언덕 위에 있어 노지리. 노질이라는 게 이제 들판이고 네. 질이라는 게 엉덩이니까 네. 질이가 엉덩이고 노가 이제 들판이니까 그 들판 엉덩이 언덕이다 뭐 이런 이름도 지고 심지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소씨 된장이라고 된장, 하잖아요. 미소. 미소씨도 있어요. 오. 그럼 내가 저 소유씨가 되면 간장이 간장. 되면 미소씨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저 간장 집에 갑니다. 어. 그 얘기를 옛날 무식한 얘기로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거 보면은 저 바가운데서 거시기 해놓고 나 태어났다고 전중 단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뜻으로 성을 지은 것이니까 네. 일본하고는 다 다르죠. 이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스미스 하면은 뭐 그 대장장이고 그 뭐죠 뭐 도자기 하면 그거 다 그래요. 보면 뭐. 예. 무슨 뭐 하여튼 무슨 저 보면 저 뭐야 자기 집 옆에 개울이 흘렀으면 포드예요. 포드. 그러니까. 포드 그런 식이에요. 다 보면. 그래 근데 중국에서는 이사 가면은 본관이 달라진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여전히 성씨에서 네. 그 지역적 사회적 영향을 받는 그것이 풍토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북경에 살다가 네. 만약에 상하이로 이사 갔다 그러면은 그 본관은 내 본관은 그 호적에 올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네네. 내 본관은 상하이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우리는 보면 우리는 가족 정해져서 우리는 그 호적 요즘은 가족 관계 증명서라고 예. 하나요? 거기 보면 옛날에는 우리 본관이라고 적었잖아요. 적었어요. 원적, 뭐 이런 거. 그 호적란에 보면 예. 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별관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어찌 좀 성씨가 이중성씨, 복합성씨 네. 거기에 보니까 양성쓰기 아버지 어머니 양성쓰기 운동이 여성 단체들 중심으로 그야말로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보면 고씨와 추씨가 만나면 고추씨가 되더라. 성씨와 기씨가 만나면 성기씨가 되더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